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건강을 중요시하는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건강축제를 열면서 자신들만의 건강 비결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열린 축제에서 마을의 가장 오래된 어르신이자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생활해온 철흑 할머니가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건강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햇빛이었습니다. 철흑 할머니는 매일 아침 해가 뜰 때 잠시라도 햇빛을 받으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햇빛은 그녀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몸에서 자연스레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물로 시작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몸의 독소를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목마르지 않게 적절한 간격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그녀의 건강한 피부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식사를 할 때마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이 포함되도록 노력했습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항상 섭취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꾸준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가벼운 스트레칭과 간단한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활기차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밤 10시가 되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그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명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며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조화를 이루며 건강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자주 만나 소통하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했고 관계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홉 번째 건강 습관은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 재충전의 시간이었고 맑은 공기와 함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끊임없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었고 지적 자극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철흑 할머니가 이야기한 10가지 습관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마을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곳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지키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책은 몇 년간 홈트레이닝이 대중들 사이에서 급격히 인기를 얻고 있다. 그 중심에는 유튜브와 SNS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왜 홈트레이닝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자.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불러온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 머무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집 안에서 보낼 시간이 늘어났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형태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과 취미를 찾게 만들었다. 홈트레이닝은 바로 그런 때에 각광받기 시작했다. 특히 유튜브는 무궁무진한 운동 영상 콘텐츠의 보고였다. 알맞은 운동 방법을 검색만 하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설명이 친절한 영상들이 쏟아졌다. 다양한 운동 종목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목표에 따라 맞춤형 운동 루틴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SNS, 특히 인스타그램과 틱톡은 홈트레이닝의 인기 상승을 더욱 부추겼다. 많은 피트니스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운동 루틴과 비포 애프터 사진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변화와 성과를 드러냈다. 팔로워들은 이를 보면서도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얻었다. 그들의 피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챌린지와 그룹 운동 세션 초대가 넘쳐났다. 예를 들어 30일 스쿼트 챌린지는 많은 이들에게 집에서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제공했다. 또한 홈트레이닝은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 건강 유지의 방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몸과 마음에
균형이 무너진 현대인들에게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에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고 있다. 이제 사람들은 피트니스 센터에 가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홈트레이닝은 이제 단순히 팬데믹 시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았다.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는 운동은 오늘날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임이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와 SNS는 그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자발적인 참여와 사회적 연결을 강조하는 SNS의 특성은 개인 운동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커뮤니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시작된 홈트레이닝의 인기는 그 유연성과 접근성 덕분에 안정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운동을 즐기고 또한 이를 공유하면서 건강과 행복을 찾는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 해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식탁에는 다양한 색깔과 맛을 가진 과일과 채소들이 등장합니다. 이 다양한 자연의 선물은 맛뿐만 아니라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계절별로 어떤 과일과 채소가 면역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숨은 비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봄은 새롭게 피어나는 에너지가 가득한 시기입니다. 우리 몸은 겨울 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고 새로운 활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눈에 띄는 몇 가지는 딸기,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시금치입니다.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아스파라거스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시금치는 엽산과 철분이 풍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봄철 채소와 과일들은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름은 우리 몸이 높은 기온과 습도에 대응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수박, 토마토, 그리고 오이 등이 있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항염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토마토 역시 라이코펜이 가득하여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오이는 피로를 풀어주는 마그네슘과 칼륨을 공급하여 여름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로 다양한 뿌리 채소와 과일들이 시장에 쏟아집니다. 배, 사과, 그리고 고구마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는 호흡기 건강을 유지해주며, 사과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제공합니다. 고구마는 비타민 A가 많아 눈 건강에 좋고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이들 가을 식품은 겨울에 접어들기 전에 우리 몸을 튼튼하게 만들 준비를 도와줍니다. 겨울은 다양한 감기와 바이러스에 맞서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감귤류, 브로콜리, 케일 등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감귤류는 강력한 면역 강화 식품으로 감기 예방에 탁월합니다. 브로콜리와 케일은 비타민C뿐만 아니라 비타민 K와 항산화 물질이 함께 있어 체내 면역 기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케일은 겨울철에 접하기 쉬운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계절마다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과일과 채소들은 그 자체로 약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의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며, 자연이 준 이 선물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건강관리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한 마을에 건강과 행복을 누리던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고 전설적인 건강 비결을 지닌 인물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연화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자연의 흐름에 따라 생활하며 제철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녀의 밭은 계절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풍경을 그려냈다. 봄에는 신선한 아스파라거스와 달래가 돋아나고, 여름이면 토마토와 가지, 옥수수가 무르익었다. 가을이 되면 감과 배, 사과가 탐스럽게 열렸고, 겨울에는 배추와 무가 그녀의 밭에서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화 할머니는 늘 웃으며 말하곤 했다. 자연이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제철의 음식이지. 이것만 있으면 약 없이도 지낼 수 있다네. 그 말을 증명하듯 그녀는 누구보다 건강했으며,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밭을 보며 제철 농산물을 구입하고 싶어 했다.
연화 할머니는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법을 나눠주며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도록 도왔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과일과 채소의 맛을 최대한 잘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봄에 나는 아스파라거스는 살짝 데쳐 샐러드로 내며 여름의 토마토는 먹기 전 살짝 소금과 올리브 오일을 뿌려 단맛을 끌어올렸다. 가을에 수확한 감은 얇게 잘라 자연 그대로 말려 간식으로 내어두었다. 겨울의 무는 김치로 담가 매 끼니마다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제철 음식을 먹으며 변화하는 계절을 즐기기 시작했다. 봄에는 새싹이 돋고 여름에 따뜻한 햇빛을 만끽하고 가을의 수확과 겨울의 고요함 속에서 자연의 순환을 삶 속에 받아들였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들의 건강을 크게 개선시켰으며 사람들은 점점 약보다 제철 음식을 더 찾아 사용하게 되었다. 연화 할머니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제철 음식의 가치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녀의 삶은 자연과 균형을 이룬 삶이었고 그녀가 남긴 지혜는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갈 운명이었다. 이제 그 마을은 누구든 찾아와 제철 과일과 채소에 대한 지혜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리고 연화 할머니는 언제나 그 자리에 사람들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두 번 다시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